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간밤에 편안한 잠자리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요. 어제 주가가 생각보다는 괜찮게 방어를 해낸 것 같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1%가 채 되지 않는 하락을 보였고요. 다우지수가 굉장히 선방했죠. 0.48% 하락했고요. 러셀 2000이 지금 오히려 플러스 모습 보였습니다. 0.53%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조금씩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2.22% 떨어진 모습을 보였네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궁금한 점은요, 앞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10월 3일 토요일 방송은요, 특별 보고서로 준비했습니다. 4분기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까가 그 주제입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 부분은요, 4분기에 보통 미국 시장은 어떠한 모습을 과거에 보여왔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미국 시장의 현재 상황은, 세 번째로 그 밖의 고려사항을 한번 짚어보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혹시 미주은을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환영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과거에 4분기 실적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모습을 투자자들한테 보여왔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요, 베스포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획보고서를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40장이 넘는 긴 내용의 레포트였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간단히 추려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이 기획보고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4분기에 보통 미국 증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 시기다. 1분기, 2분기, 3분기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10년을 통계를 내보면요, 미국 증시는 4분기에 보통 8% 가까운 상승을 보여왔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10년 평균 값을 봤을 때 S&P 500이 각 달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3월부터 5월 사이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10월 달부터 12월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과거 10년 동안 보여왔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내용은요, 20년 평균입니다. 20년 평균을 살펴봐도 역시 마찬가지죠. 2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좋은 상승의 모습, 그리고 10월 달부터 12월까지 4분기에 역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의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년 평균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비슷하죠. 과거 5년 동안도 역시 2월 달에서 5월 달, 그리고 한동안 주춤한 모습 보이다가 10월부터 12월에 좋은 모습을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보실 내용은요, 4분기에 S&P 500 주가 상승률을 10년 중간값으로 한번 책정을 해봤습니다. 지난 10년 통계상 미국 증시는요, 4분기에 평균 7.86, 여기서 이제 평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중간값이라고 해야 맞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4분기가 1년 중에 미국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뭐냐면 얼만큼 투자하기에 적절한 시기인가를 수치로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0이 가장 투자를 피해야 하는 그런 시기고요. 만약에 이 수치가 10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게 되면요, 1년 중에 가장 투자의 적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3개월 동안은요, 거의 투자의 완벽한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100이라는 좋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이렇게 좋은 모습을 4분기마다 미국 증시가 보여줬는데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섹터들이 많이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내용은요, S&P 5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 4분기에 최고의 실적을 보여준 종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0년 중간값을 가지고 랭킹을 정해봤고요. 4분기에 최고 실적을 보인 종목은 테라다인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스펠링을 잘 체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그 종목이 맞고요. 반도체 테스팅
홀딩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이었죠. 테라다인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굉장히 꾸준하게 4분기 때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서 주가 변동의 중간값이요 18.8%를 보여주는 굉장히 꾸준하게 좋은 퍼포먼스를 4분기에 보여준 기업이 테라다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2020년에 전망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테라다인이 9월 20일부로 S&P 500에 편입을 했잖아요. 따라서 테라다인이 4분기에 보여주는 호성적은 올해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17개 상위 랭킹된 종목들을 보시고 계신데 이 17개의 종목 중에서 무려 9개 종목이요 파이낸셜 섹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4분기는 뱅킹이라든지 파이낸셜 컴퍼니들이 조금 힘을 내는 그런 시기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4분기만 되면 힘을 못 쓰는 주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0년 중간값을 가지고 랭킹을 매겨봤고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이 가장 최악의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즉 엑스페디아가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역사상 가장 안 좋은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거 10년 동안 플러스를 보인 그런 해보다 거의 마이너스를 보인 해가 더 많았잖아요. 그만큼 엑스페디아는 이상하리만큼 4분기만 되면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여태까지 10년 동안 보여왔습니다. 올해 2020년의 전망을 살펴봐도요, 현재 엑스페디아 같은 경우는 팬데믹의 최대 피해주 중에 하나잖아요. 뭐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카지노주, 크루즈 뭐 이런 거랑 같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에도 엑스페디아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총 20개의 하위 종목 중에 5개 종목이 헬스케어 섹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4분기만 되면 헬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힘을 잘 못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테크놀로지에 속해 있는 종목이 4개나 발견됐고요. 또 다른 4개 종목은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섹터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ETF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역사상 4분기만 되면은 굉장히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ETF의 섹터는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0년 중간값을 가지고 랭킹을 정해봤고요. 이번에는 에버리지 랭킹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빼보고요. 그러면 에버리지 수치도 좋고 메디안, 즉 중간값도 좋은 ETF 3개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ETF는요, IYT입니다. IYT는요, 페덱스 같은 회사가 들어가 있고요, 운송 회사들을 모아놓은 ETF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실 ETF는요, KRE. KRE는요, 미국의 리저널 뱅크, 즉 내셔널 뱅크 말고요, 국지적인 뱅크들이 있잖아요. 지역 뱅크들을 모아놓은 그런 ETF를 가리키고요. 세 번째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ETF는 ITB입니다. ITB는요, 주택건설 기업을 모아놓은 ETF, 그리고 홈디포라든지 로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면에 4분기만 되면은 굉장히 힘이 빠지는 ETF들은 어떠한 종류들인지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부분은 UNG라는 ETF가 있는데요. UNG는 천연가스 선물지수를 추종하는 ETF고요. JJOFF라는 ETF는 커피 선물지수를 추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 IAU, GLD가 있잖아요. IAU 그리고 GLD는 금 현물을 추종하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왠지 4분기가 되면은 금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GDXJ도 떨어지는데 GDXJ는 금채굴 하는 광산 회사입니다. 따라서 금 투자는 4분기에 조금 피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과거에 이랬다는 것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약간의 재미 요소를 추가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4분기 동안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준 그런 종목은 어떤 거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동안 가장 좋은 최고의 실적을 보여준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은요, 역시 테라다인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테라다인 같은 경우는 S&P 500의 1등이었잖아요.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1등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것처럼 2018년을 제외하고는 과거 10년 동안 꾸준히 좋은 추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 테라다인이다. 두 번째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시기였죠. 2018년을 제외하고 그리고 2012년을 제외하면요. 역사적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좋은 모습을 4분기에 보여온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2018년 그리고 2012년을 제외하고는요.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4분기에 투자자들한테 안겨줬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내용은요. 과연 그러면 다우 지수는 어땠는지 월별로 퍼포먼스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다우 지수 역시 과거 20년 동안 달마다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최악의 성적을 거둔 달은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September, 즉 9월 달입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죠. 9월 달만 되면 이상하리만큼 다우 지수를 포함한 미국 증시가 굉장히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9월 달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악몽과 같은 그런 달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반면에 지난 20년 동안 다우지수가 최고의 성적을 거둔 달은요. 4월 달이 1위고요. 2위가 11월 달 그리고 3위가 옥토버 10월 달입니다. 따라서 다우지수 역시도요. S&P 500과 마찬가지로 4분기가 되면은 굉장히 힘을 받아서 좋은 성적을 과거 20년 동안 보여왔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거 미국 시장이 4분기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왔는지, 4분기는 미국 시장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미국 시장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은요,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 수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4월 달에 굉장히 많은 하락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의 미래를 어둡게 본 것이 4월 달, 3월 달부터 4월 달 사이였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은 꾸준히 상승이 됐고요. 지금 10월 초 현재 평균 이상을 넘어가는 3.44가 나오잖아요. 3과 4 사이니까요. 조금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전망을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뉴트럴,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37%가 넘어가고요. 반면에 포지티브 그리고 베리 포지티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에 임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43% 정도 됩니다. 따라서 향후 미국 증시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조금 더 많다.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모습은요, 미국의 고용시장입니다. 일단 앞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고용시장 앞모습이라고 썼는지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고용시장 앞모습은요, 어제 제가 미주은의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여러분들과 공유한 내용이죠. 2020년 9월 달에 새로 창출된 일자리 수는요, 총 66만 1000건이었습니다. 마켓의 기대치가 8만 건이 넘었었잖아요. 따라서 66만 1000건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수치이긴 했습니다. 다행히도 실업률은 7.9%가 나와서요. 마켓이 기대하고 있던 8.2%보다는 오히려 줄어든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면이 있죠. 새로 창출된 일자리 수는 마켓의 기대를 어긋나는 그런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실업률은 어떻게 해서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 부분이 뒷모습에서 설명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지난 6개월 동안 17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고용시장 이외의 수치로 분류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프로 표시되는 수치는 뭐냐면요. 어떠한 일정의 인구들이 고용시장에서 완전히 탈락한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업률을 미국에서 계산할 때 고용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을 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따져서 실업률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에는 고용시장에서 완전히 영원하게 영구 탈락된 인구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은퇴자라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고용을
자연을 포기해버린 그런 인구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영구적으로 고용시장에서 탈락된 인구들은 현격하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점이 앞모습에서 우리가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실질적인 인구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미국의 경기가 앞으로 회복하는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미국 국민의 개인 소득 변화입니다. 미국인들의 개인 소득 변화는요, 의외의 모습을 우리가 일단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개인 소득이 지금 코로나 발병 이후에 굉장히 급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요, 4월 달에 들어서 스티뮬러스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실업자들에게 베네핏이 지금 지급이 돼서 4월 달, 5월 달에 오히려 개인 소득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미국 내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던 것이 7월 달에 들어서요, UI 베네핏, 즉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이 조금씩 중단이 되면서 개인 소득이 급하향하는 추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개인 소득이 떨어지다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도 오히려 개인 소득이 하향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만큼 2차 스티뮬러스 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미국민들의 잉여소득 저축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스티뮬러스 책이 4월 달에 지급된 이후에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저축률이 30%를 넘어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이 공포심에 조금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뮬러스 책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은행에다가 안전하게 모셔놓은 그런 꼴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경기 회복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성적인 수치를 훨씬 웃도는 14%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14%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미국 국민들의 저축률이 조금 더 하락한다면 경기 회복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수치죠. 미국의 GDP 분기별 성장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2분기에 미국 GDP 성장률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기대치를 보면요, 미국 연준이 발표한 위클리 이코노믹 인덱스에 따르면 3분기의 GDP 성장률 예상치는요 20.8%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월 29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3분기 GDP 성장률을 첫 번째로 발표하는 그런 날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GDP의 성장률을 3번에 나누어서 발표를 합니다. 가장 먼저 10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11월 달에 그리고 12월 달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분기별 GDP 성장률을 발표하거든요. 이 GDP 분기별 성장률이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굉장히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29일 날 3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가 과연 20%를 웃도는 좋은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그런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 수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테스트를 받은 인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꾸준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사망자 수도 한번 살펴보면요, 사망자 수가 7월 달에 들어서 잠시 동안 증가 추세를 보였었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단은 긍정적인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은요, 코로나의 확진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들은 다른 지수들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코로나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다시 증가한다면 다른 지수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코로나 사망자 수는요,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요, 이 밖에도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의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린 것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수들 아니면 부정적인 지수들이 있는데 이보다 앞서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미 주가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미국의 주식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요. 예, 맞습니다. 이미 S&P 500을 살펴봤을 때 미국 주식의 주가는요.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S&P 500이 6개월 동안 변동하는 그 변동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 6개월 동안 S&P 500의 주가 상승률은 3월부터 9월 말까지 30.1%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30.1%가 어떠한 의미냐면요. 지난 100년간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요. 6개월 만에 S&P 500의 주가 상승이 30%를 넘어간 경우는요. 단 10번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승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을 보시면요. 많이 올랐다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 만에 S&P 500의 주가가 30% 넘게 올라간 건 10년에 불과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0년만 따로 분석한 수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요. 6개월 동안 30% 이상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한 달 동안 그 주가가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그리고 3달 동안 변동은 어땠는지, 6개월 동안 어땠는지, 1년간은 어떠했는지 그 수치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6개월 동안 30% 이상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3개월 동안 평균 상승률은 6.3%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30% 이상의 랠리를 보이고 나서 6개월 동안의 평균 상승률을 봐도요. 11.07%, 그리고 1년 동안의 평균 상승률은요. 16.27%입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요. 과거의 9년 동안도 30%가 넘게 6개월 만에 올라버렸으니까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제는 주가가 떨어질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가 넘는 랠리를 벌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50%, 38%, 23%, 12%, 22% 굉장히 많이 올라간 해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이 수치를 평균을 내보면요. 30% 랠리 이후에도 1년 동안 16.27%의 주가 상승이 추가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에 미국 주식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떨어지실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기는 미국 증시의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 이론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올해는 과거랑은 좀 틀리다. 왜냐면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미국 대선과 미국 증시의 상관관계를 연구해보는 그런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역시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방송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시장의 변수를요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수는 트럼프가 조기에 회복을 해버리는 거죠. 2, 3주 후에 짜잔 하고 나타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식시장에 줄 수 있다. 두 번째로 2차 재난 보조금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우리가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백신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백신이 출시가 된다면 나머지 변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미국 주식시장을 흔들어버릴 수 있는 안 좋은 변수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만약에 트럼프의 증상이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병상에 누워있다든지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면 좋지 않은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코로나의 재유행입니다. 만약에 유럽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미국 쪽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가 재유행을 한다면 이 부분 역시 미국의 경제를 오랫동안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변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0월 29일 날 GDP 성장률 예상치가 발표된다 그랬잖아요.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수치가 발표가 돼야만 시장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미국 주식시장의 변수들이 지금 긍정적인 신호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기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불확실성이 팽배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은요,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따라서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은 몸을 사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Catch Me If You Want To를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트럼프의 확진은 단발성 뉴스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과연 트럼프가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긍정적인 뉴스로 발전을 시켜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트럼프의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을 붙들어맬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요, 미국 증시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현금 보유가 지금은 최우선이다.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시더라도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대선 관련 투자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4분기 투자 방향을 설정하시는데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방송을 업로딩한 후에요,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불과 1, 2개월 전만 해도요, 주가가 급락할 때면 어김없이 올라오던 불안에 가득한 그런 댓글들이 어제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분들이 매우 침착하게 이번 이슈에 대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15년 동안 함께 한다면 우리 모두가 건강한 투자로 건강한 리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